박시백 겨울에서 이번 시간에는 목정과 강조의 정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종이 제16년에 이제 지방 행차를 하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네. 네, 성종은 죽기 전에 경종의 아들이죠. 계령군을 불러서 이제 왕위를 물려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종에게는 이제 딸만들이 있고 네.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목종이 즉위하면서 경종의 부인이었던 이 헌혜왕후하고 헌정왕후 두 사람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엇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유명한 천추태후가 네. 바로 이 헌혜왕후 한 것이죠. 네. 바로 이 아들이 목종이 이제 왕이 되자 태후의 책봉이 돼가지고 섭정을 하게 되면서 그 반면에 이제 그 경종의 그 또 부인 또 다른 부인이기도 했지만 헌정왕후는 언니가 태후가 되면서 이제 궁궐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정왕후 집 근처에 정말 또 이건 운명이라고 할까요? 이 태조의 8번째 아들인 왕욱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또 이제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임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또 성종이 이를 알고 왕욱을 사천에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헌정왕후는 그 몰래 이제 그 나와서 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아이를 낳고 죽고 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뭔가 또 될 것 같죠. 그럼요. 그때는 그 아이가 이제 그 뒤에 현종이 되는 인물인데, 네, 정말 드라마틱한 이제 출생 과정.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종으로서는 그래도 왕손이고 하니까 네. 이제 잘 키웠게끔 해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이 돼서 이제 불러봤더니 네, 성종이 이제 야장아장 거릴 텐데 마치 성종을 이제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고는 아이고 애가 아빠가 그립겠다 해서 그 유배가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가서 보냈는데 오래같이 살지를 못해요. 아이가 5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리고 말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개경으로 돌아와서 왕손으로 이제 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구한 운명이 진짜 시작이 됐죠. 바로 이제 천추태후에게 뭐 애인이 생긴 상대가 이제 김치향이라고 이 외가 쪽 사람인데 이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중행세를. 그래서 이제 여기 박시백 화백의 그 그림에도 이제 이 중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천추전을 자꾸 이제 드나들면서 이 천추대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뭐 계속 이제 뭐 루머 같은 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종이 이를 알고 이 곤장을 치고 이제 김치향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성종 사후에 이제 목종이 즉위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로 이제 그 목종 이후에 이제 김치향은 유배해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헌혜왕후 천추태후가 목종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김치향은 이제 인생이 다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 목정 6년에 이 천추태후와 문제의 이 인물, 이 김치향 사이에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야심이 생기는 거죠. 이 왕자가 태어나면 김치향은 이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가장 이제 타겟이 된 인물이 그 계량군, 우리 지난번 그 왕욱이 낳은 그 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니까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궁궐에 있는 12살의 대량군을 일단 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절에 보낸 후에는 계속 암살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또 드라마적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 어떤 노승이 진짜 이 기록이 나와요. 침상 밑에 지하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숨긴다라는 거죠. 노승의 그런 정말 조치가 없었다면 대량군은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되게 컸다. 근데 노승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냥 노승어만 나오는 거죠. 아마 그게 주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득세했을 때 그 목종이 좀 어떤 정치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뭐 그 나름의 이제 그 왕이 직무에 충실해서 뭐 서경을 호경으로 고친다거나
또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방에 성물을 수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과거제도 바꿔가지고 과거를 열흘 동안 열어서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이렇게 문 닫아가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과거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하게 시행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정치에 신경도 썼습니다만은 이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기 어머니가 워낙 천추태후가 워낙 많이 개입을 하고 그 개입하는 것이 또한 상당 부분은 김치향에 의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만류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치에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랄까 아부하는 이런 친구들 옆에 두게 되고 그다음 특히 뭐 유행관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래요. 네. 일종의 이제 동성애적인 이 사람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행관이나 또 다른 뭐 이충정이 하는 인물들 이런 인간들이 이제 거의 국정을 좌우하는 물론 이제 김치향이 이제 주도하고 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김치향이 득세하면서 목종도 이렇게 정사를 조금 멀리하고 급기야 이제 목종이 병을 얻었는데 대량군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 이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에게 술과 밥을 줬는데 이게 뭔가 끄림직하니까 네. 이걸 까마귀에게 던져 주었는데 까마귀가 바로 죽더라.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위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목종은 그 신복이었던 최충순이란 인물을 이제 비밀리에 이제 불러가지고 저 대량군을 다시 궁궐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네. 이때가 이제 목종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있었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대량군을 불러오겠다고 하는 거는 대량군한테 선의하거나 선의하겠다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동궁에 둬서 즉 세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불러오게 한 거죠. 근데 워낙 이 김치향 세력이 사방에 뻗쳐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불러올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말 바로 이 강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목종이 상당히 그 신뢰했던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이제 강조였거든요. 이때 강조는 이제 국경 지역도 중요하니까 서북면 도순건 부사로 이제 가 있었는데 네. 워낙 자신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특히 김치향의 무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을 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도록 궁궐로 들어오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종이 부르니까 일단 당연히 강조는 그 출발을 해요. 네. 그런데 이때 요즘으로 치면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접하게 되죠. 용천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는 무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치향이 권력을 잡으려고 왕명을 위조해 당신을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마침 또 강조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강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왕이 이미 돌아가셨다. 세상을 떴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평정을 하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는 이게 정말 이 상황이 어떤가? 좀 상당히 혼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강조의 판단은 목종이 김치향에 의해서 이미 승하했고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명을 위조해서 부르는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조가 이것에 대한 쿠데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군사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그죠? 이거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강조가 돌아가서 이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에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평양의 군사를 거의 다 이끌고 왔다라고. 처음에 갈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갔을 수행원들만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듣고 아버지의 편지도 받고 이제는 목종이 승하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렇죠. 착심하고 군사를 5천 명을 거병을 한 건데. 거병을 한 거죠. 내려오다 보니까 왕이 아직 살아있네. 근데 이쯤 되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앞선 판단 미스보다 이때의 판단 미스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 측근들이 뭐라 하냐면 이왕 거병했으니까 그 장군이 이제 그 대량군을 모시고 왕으로 세우고 목종을 제거하자.
안 그러면 당신은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미 역적이다. 처형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진론을 끌고 온다 손 치더라도 왕한테 와서 이러이러해서 그 역습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그러니까 신의 불경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찌 본다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던 그렇죠. 건데 예. 그렇구나. 이미 나의 행동은 역적으로 치부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량군을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종을 제거하는 일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우연한 그 이제 정말 거병이 완전히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쿠데타처럼 돼버리는 거죠. 12.12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럼 이제 추대할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량군은 지금의 그 북한산 그 아까 말씀드린 숨어 있었던 데가 네. 진관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량군을 이제 모시고 들어와서 이제 임금으로 추대를 해버려요. 네. 그야말로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현종이 바로 이제 그 목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사실은 정변에 의해서 즉 그 목종을 강제로 폐위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올린 왕이 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의 그 정변으로 김치환과 유행관 등 그 정말 그 소위 그 당시에 뭐 국정농단했던 핵심 인물들 네. 처형당하고 그 천추태후의 그 친속들도 성으로 유배당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죠. 네. 그래서 궁을 떠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한테 임금을 잘 모셔라. 네. 그리고 나는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네. 네. 강조 입장에서는 선왕이 살아있게 되면은 자신의 역모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계속 또 논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독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대놓고 또 약을 먹으러 가니까 목전 나 이거 못 먹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그 칼로 시해를 해버리는데 강조가 이때 이제 그 신하를 보낼 때 만약에 먹지 않으면 처리하고 와라라고 이미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목종 나이 30이었어요. 980년생이고 1009년 요때 이제 결국은 시해를 당했죠. 그 목종 시신은 문짝을 뜯어 만든 관에 담아서 임시로 이제 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화장을 해서 이제 능을 조성합니다. 지금 황해 북도 개성시에 있는 의릉, 목종의 이제 능이 이제 의릉이 되는 거죠. 저희가 가보지는 지금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 목종의 그 처음 그 우리 묘호는 민종이었어요. 민종. 우리 좀 뭐 불쌍히 여길 민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현종이 시해당하는 것을 알고는 화목할 목자를 써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종이라는 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단을 일으킨 천추대 태후는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천추태후는 이제 고향이 이제 저 황주였어요. 우리 황해도 황주였고 이곳에 머물다가 견종 20년 무렵에는 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후에 생을 마쳤게 되는데요. 비록 김치환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역모를 주도했지만 강조의 변으로 자신의 아들 목종이 먼저 이제 시해당할 비극을 마련했지만 그 당시에 또 뭐 이렇게 왕실에서는 그렇게 천추대후에 대해서는 큰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이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워낙 그 아들인 그 목종을 왕에 올리고 섭정을 강력하게 했고 또 특히 김치환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애정 관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전에 그 KBS 드라마 천추태후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유명세를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드라마 영향 때문인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 뭐 왕비 하면은 우리 고려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천추태후. 그리고 뭐 목종은 앞에 본 대로 뭐 좀 그런 비극적인 자기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참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처를 맞이했는데 결국 그 강조의 쿠데타로 인해서
고려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어쨌든 정변에 의한 폐위를 당한 사람이고 또 시해당한 뭐 뒤에 가면 또 시해당한 왕들도 나오고 여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초의 왕인데 물론 앞서 본 해종 같은 경우도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건 정사는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첫 번째로 강제 폐위되고 시해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시백의 고려사 오늘 목종과 강조의 정변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2차 침입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